지금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이게 맞나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학점은행제 시작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어디서 할지 또 누가 믿을만한지 혼자 고민 중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실제 피해 사례들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싹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학점은행제를 검색해보면 각종 사람들이 달려들어 소개글을 남기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 분들이 바로 학점은행제 플래너인데요. 플래너는 소속 교육원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 결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가 많은 거고요. 일단 한번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학기가 지속되는 동안에 추가로 결제가 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결제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던 플래너가 결제 이후에는 대답이 느려지고 반응도 미지근한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정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엄청 치명적인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빈번하게 발생해서 가장 먼저 소개드립니다. 뭔가 잘해줄 것 같아서 결제했더니 나중에 약간 배신감이 드는 거죠. 내가 막힐 때 바로바로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수업 듣고 자격증 따서 총 학점 다 채워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공 필수 과목을 한 과목 빠뜨려서 결국 학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자주 있진 않지만 정말 치명적인 피해인데요. 왜냐하면 최소 6개월이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 전부 뒤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크죠. 만약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올해 시험을 못 보니까 내년 시험까지 1년이나 더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피해는 반드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방금 사례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학점은행제 수업을 들으면 그냥 듣는다고 끝이 아니고 이 수업을 내가 잘 들었으니 학점으로 인정해주세요 하고 학점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게 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요. 1월, 4월, 7월, 10월에만 가능하고 추가적으로는 학위 신청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제때 학점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는 문제가요. 수업 이수나 자격증을 취득해 놓고도 아직 실제 학점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학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사, 산업기사, 사회복지사 같은 각종 시험 응시 자격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요. 이후에 취업 등 전반적인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플래너가 미리 안내를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학점은행제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한 사례인데요. 학점은행제가 좋은 제도인 이유는 바로 자격증이나 독학사 또는 전적대 학점을 통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한 학기당 최대 24학점, 1년에 최대 42학점만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한다고 가정했을 때 순수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학위를 취득하려면 총 3년 반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자격증이랑 독학사를 적절히 병행해주면 0학점에서 시작해도 총 1년 반 만에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온라인 수업만으로 유도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너의 수입은 온라인 수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온라인 수업만 안내해주는 분을 만난다면 자격증이나 독학사는 같이 병행할 수 없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제서야 머뭇거리면서 알려줄 겁니다. 만약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면 쿨하게 다른 좋은 플래너를 찾아가면 됩니다. 단 희귀한 전공의 경우 정말로 자격증이나 독학사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무리 플래너와 함께 진행한다 하더라도 학점은행제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잘 챙기셔야 합니다. 플래너는 옆에서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지는 않거든요. 마치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대로 가지만 사고가 나거나 길이 막혀있다고 해서 경찰이 내비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는 것처럼요.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직장인이거나 수험생의 경우가 많습니다. 본업이나 공부를 하기에도 바쁜데 꿈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한 번에 잘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플래너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 왜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품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그 자체보다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가성비를 챙기셔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좋은 플래너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점은행 제도가 꽤나 복잡해서 처음부터 혼자 모든 걸 알아서 하려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일단 플래너를 잘 골라서 한 학기라도 같이 진행을 하며 이것저것 물어본 뒤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 이후에 혼자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학위 신청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면 그 부분은 플래너에게 도움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내가 이미 피해 사례에 해당되더라도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만약 과정이 거의 다 끝나간다면, 즉 학점을 거의 다 취득해 간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낫겠죠. 어찌됐든 한 번 얻은 학점은 교육원을 옮겨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얻은 학점을 잘 활용해서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점검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전공 교양의 최소 이수학점은 만족하였는지, 각 시기별로 자격증 시험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지, 지금 내고 있는 비용이 과도하게 많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판별해 봐야 하거든요. 어떤 플래너와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뭔가 찝찝한데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내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잘못된 거니까요. 이 경우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다른 교육원으로 옮기는 방안 또는 더 나은 플랜으로 새롭게 설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점은행제 실제 피해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참 이상한 사람들 참 많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례가 엄청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플래너들은 아마 성심껏 문제없이 잘 해주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죠? 혹시 오늘 얘기가 내 얘기 같아서 불안하거나 혹은 쓸데없는 걱정을 애초부터 하고 싶지 않다면 제대로 검증받은 기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